23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제23차 최고위원 회의 시작합니다. 먼저 안철수 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의 국감의원으로 오세정 의원께서 선정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보이콧 때문에 국정감사가 파행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과방위 소속 오세정 의원께서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을 단호하게 비판하면서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도 부패 청산 구호 속에서 스스로 신패를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방송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인 방송법 개정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동참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조금 뒤 오세정 의원님의 말씀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가 된 뒤 전국을 순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양극단 기득권 정당들은 서로 싸우면서 서로 닮아간다는 점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두텁게 형성되는 겁니다. 인천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천 송도 6809 특혜비리 의혹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천 시민의 혈세로 조성한 매립지 10만 평을 특정 업체에게 헐값에 매각하고 1조 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겨줬다는 의혹입니다. 더구나 이 비리에 자유한국당 유정복 현 시장, 안상수 전 시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시장 등 양극단 기득권 정당들의 시장들과 지역 인사들이 연루된 악취가 풍깁니다. 바로 이런 걸 적폐라고 합니다. 이렇게 싸우면서 공생하는 양극단 정치의 비리 카르텔 뿌리 뽑아야 합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양쪽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국민의당이 나서겠습니다. 시민 편에서 인천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이미 국민의당 인천시당이 송도 6809 특혜 비리 의혹 관련해서 3인의 전 현직 인천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건설교통위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이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합니다. 인천 송도 6809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인천 시민과 국민들 앞에 고해성사하십시오. 양당의 담합에 상처 입은 인천 시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인천시당의 진상규명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지난 28일 한미안보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전략무기 순환 배치 확대를 비롯해 실질적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고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미 국방장관이 군사 옵션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북한의 안보와 동시에 평화의 신호를 보낸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열흘간이 중요합니다. 11월 11일 대통령 시정연설, 11월 8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통해서 강력한 안보, 강인한 평화의 신호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내야 합니다. 첫째,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단호한 안보 의지. 둘째, 전쟁이나 군사적 옵션이 아니라 평화적 해법을 지향한다는 분명한 평화의 의지. 셋째, 한미 양국 간의 물샐 틈 없는 동맹과 신뢰의 의지. 이 3대 메시지를 한미 양국이 일치된 목소리로 보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코리아 패싱 극복하고 한미 동맹 강화하고
북한의 오판을 막고 평화로 견인하는 계기를 창출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안을 한미 간 이견의 노출이 아닌 한미 간 굳건한 동맹과 신뢰 확인의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정말 잘 준비해야 합니다. 섬세하고 정교하게 협의하십시오. 어떤 무능, 어떤 실수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당도 국회에서 한미 양국이 강력한 안보와 강인한 평화의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 다하겠습니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포퓰리즘 1호 정책으로 드러난 인천공항공사 정규직화로 갈등과 분란만 일으켜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국민 혈세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문재인 대통령의 속칭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지칭한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근자감 때문에 국가 재정마저 파탄날 지경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만 5천 명 정규직 전환을 위해 1226억 원의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재정 부담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예산도 똑같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근거 없는 목표로 국민을 눈속임하며 희망 고문을 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얼마인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담은 각각 얼마인지 그 로드맵과 구체적 조달 방안은 물론 국민이 그러한 계획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까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박문진 보궐이사 2명의 선임을 밀어붙여 기어이 MBC 문화방송 사장을 교체가 가능한 인적 구조를 완성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과 상관없이 국정감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방송문화진흥의 이사 선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박문진을 장악했으니 자신들의 코드 인사로 MBC 사장 임명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 내에서 과거 보수 정권의 방송 장악 형태를 극렬히 비난하고 막아섰던 분들의 양심과 정의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는 지난해 국민의당, 민주당, 정의당이 공동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인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그토록 외치는 과거 정권의 적폐와 과연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과거의 기득권을 뺏긴 데 대해 반발하며 국감마저 중단해버린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더욱 가관입니다. 과거 실정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기득권만 지키겠다며 억지를 쓰는 제1야당의 모습, 제1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이 과거 양당제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방송 장악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동안 민생과 국정감사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금 즉시 당장 처리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송법에 따라 MBC 사장의 임명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랑스러운 국민의당 오늘의 국감의원 선정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국감의원은 오세정 의원이 선정되셨습니다. 대표로 최경환 의원님과 공동 선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오세정 의원의 대표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당내회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본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국감, 저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요즘 며칠 보이콧 사태 때문에, 제가 그 당사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보이콧 사태에 대한 코멘트를 한 것 때문에 아마 제가 손들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회의에서 한 말은 지금 김용철 대표께서 하신 말하고 많이 비슷한데 제가 요약해서 한 3-4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권리적 의무인 국정감사가 2명의 박문진 이사 보궐선임과 관련해 파행을 빚고 있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 이 사태의 직접적 원인인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은 비판받아야 100번 마땅하며 더 이상 고려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여당에게도 책임의 일단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물론 과거 정권의 방송 장악 기도에 의한 방송계의 적폐는 심각하다. 그러나 이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처럼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인 정부 여당의 행태에는 신패라 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이 발언 이후에 여당은 과거 야당 시절 다른 야당과 합의해 마련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법률 개정안을 사실상 폐기한 것처럼 보인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이 정부의 언론관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매우 우려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중립이란 곧 정치적인 중립을 의미하며 그런 사람은 공영방송의 취재한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당은 공영방송의 사장은 정치적 중립을 넘어 정치적으로 초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BBC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영방송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의 제작 방향은 보도국장 등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사장은 방만한 경영을 혁신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얼마 전 뉴스타파가 제작한 공범자들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인상 깊은 대목을 소개한다. 정현주 전 KBS 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그것이 그토록 고마웠다고 회상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도 자신이 임명하게 될 공영방송 사장에게 전화를 걸지 않을 것이며 전화를 받지도 말라고 지시해야 한다. 또한 공영 사장에게는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지 말도록 지시해야 하며 그런 다짐을 받은 이후에 임명장을 줘야 할 것이다. 저는 과학자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R&D 정책에 관련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왔다. 공영방송의 사장도 뉴스 및 보도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공영방송 사장의 위상을 이렇게 정립한다면 문 대통령과 여당은 이미 합의한 대로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을 추천해 이사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에는 이사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를 적용하는 방송법 등 법률 개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과거 정권이 공영정권을 자신의 나팔수로 만든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바로잡으려 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편향으로 기울어지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은 그러한 편향이 추세로 굳어지기 전에 자신의 언론관을 다시금 바로잡고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홍종학 벤처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었습니다. 청와대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경험이 있는 인물을 물색한다고 하더니 홍종학 후보가 매월 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기업인급의 중학생 딸을 둔 것에 가점을 준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냈다면 상속받은 사실 자체를 탓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부자와 도전정신, 모험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벤처 중소기업가들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홍종학 후보자가 1998년에 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꼭 서울대에 가야 된다. 한국 사회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세계의 천재와 경쟁에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홍 후보자는 20년 후에 서울대를 나오지 않은 대통령이 자신을 장관 후보로 지명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 책을 썼을 것입니다. 후보자는 그 후로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책으로 인해서 서울대 출신이 아닌 99%의 국민들의 마음에 못을 박은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책을 쓴 1998년 당시 홍 후보자는 경원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경원대 교수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과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경원대 학생들이 버젓이 보는 앞에서 서울대에 가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런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은 서울대를 나오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기본입니다. 홍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벤처 중소기업인들에게 뭐하러 고생스럽게 벤처기업을 하나, 몇 번이라도 시도해서 건물을 사라, 자손 대대로 월세 받으며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책을 써서 벤처 중소기업인들의 마음에 못을 박지는 않을지 홍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찬성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역위원장 사퇴, 바른정당 통합건이 제기됐지만 국정감사로 인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역위원장 사퇴 문제는 국민의당 원외위원장 협의회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일단락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 실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민주당이 잠잠하다는 것입니다. 적폐하지만 망국적 지역구도를 고착시키는 선거구제와 역대 대통령을 줄줄이 괴물로 만들어버린 제왕적 대통령제야말로 진짜 큰 적폐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될 적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적폐 해소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진짜 큰 적폐를 바로잡는 노력을 곧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논의가 곧바로 시작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립 서비스로 만들지 않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벌써 6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경선 중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 봅시다. 저는 오늘 국민의당 최고위원으로서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검사장님과 수사팀에게 무한한 신뢰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검찰의 피로도가 높아 걱정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검찰이 넘어야 할 과제이기에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일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금의 검찰 수사를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건 당해본 당사자들의 피해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피해자임을 명확히 밝혀둡니다. 지난 MB정부 시절 온갖 사건 조작과 함께 정치 공작에 앞장서온 국정원 모 국장과 실장 등의 구속을 보면서 검찰이 이제야 제대로 살아나가고 있구나, 정말 제대로 수사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화상자라도 한 상자 보내고 싶었지만 저로서는 그것 또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오늘 아침 우체국에 가서 검찰 힘내시라고 응원의 전보를 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냥 전보가 아니었습니다. 축전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국정원에 대한 정치공작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고 진실을 파헤쳐 주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직 검찰 공무원으로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던 전 안산시장으로서 78만 안산 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세상에는 억울하게도 올무에 걸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올무를 만든 자들이 활개를 치니 개들이 활개를 치고 사람을 물어댑니다. 지금 제 왼팔이 이렇게 아무 죄 없이
석고 기부수로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다 나을 때까지 이 올무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석고대저의 심정으로 제 왼팔에 미안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심지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도 2010년부터 청와대에서 사이버 동향을 보고하고 대응작전 결과를 제공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포인트 뉴스라는 이름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이 매체의 예산은 국정원 승인하의 군사정보 활동비에서 충당되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댓글 수당 비용을 5배까지 올려주면서 이미지 댓글로 정치인과 연예인을 희화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MB를 왕으로까지 묘사해 홍보하고 김관진 전 실장을 영웅화하는 포스터와 자료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김치 일가를 찬양하는 그것과 다를 바 무엇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조작한 조작공화국. 그 끝은 누구입니까? 종은 누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종소리가 들리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시겠습니까? 검찰은 분명히 밝혀내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힘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종을 울리겠습니다. 수도권에도 인천발 송도 6809 특혜 비리보다 더 큰 특혜 비리 사건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지켜보면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방송 사정을 비교적 아는 최고위원으로서 한마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통위원회가 사퇴한 박문진 이사 2명을 보임한 걸 두고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희극이면서 비극입니다. 지난 9년 동안 MBC를 그렇게 가지고 놀고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도 모자란데 이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민주당은 화장실로 뛰어갈 때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20대 국회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면서 의원 162명의 서명을 받아서 채택한 방송법, 방문지법, EBS법 개정안의 정신으로 제발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문진 이사 교체를 통해서 MBC 경영진을 바꾸고 법 개정을 뒤로 미룬다면 그것은 부차적 수단으로 목적만 달성하고 큰 목표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방송법 개정은 미뤄두고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에만 매달리는 것은 양태만 바꾼 방송 장악이라는 비난을 피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빨리 국회로 복귀해서 민주당의 방송법 협상 복귀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보이콧은 민주당이 끝내 이를 거부할 때 해도 늦지 않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박근혜 정부 때 창조과학부 이상으로 탈이 많습니다. 정부조직법 통과로 부처가 신설된 지 35일 만에 겨우 지명한 장관 후보자가 각종 구설에 휘말려서 사퇴를 하더니 또 40일 뜸을 들이다 지명한 후보자가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제출하면서 급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다 죽게 생겼다면서 야당을 몰아세웠습니다. 바로 야당을 탓하면서 그동안 사람을 구하는 일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한 가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되도록 정부 구성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야당 탓입니까?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